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14년 5월 14일 수요일자 야간 방송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회원님들 하루 매매는 어떠셨나요? 어떻게 다들 잘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회원님들에게 제가 또 계속해서 강의를 해드릴 내용은 그렇게 뭐 어렵지 않은 항상 뭐 제 매매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신 회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간단합니다. 거래량 제가 항상 이 매매 기법을 설명을 해드리면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저는 항상 이 기준이 세 가지밖에 없죠. 그죠? 거래량이라든가 기준이 작다라는 것은 회원님들이 상당히 배우시기가 쉽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거래량,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평선, 그 다음에 지금 회원님들이 보고 계시는 이제 봉 차트, 캔들, 뭐 캔들 모양을 뭐 외워야 됩니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뭐 상승 장악형을 외워야 된다라든가 뭐 반격형 이런 것들을 외워야 된다. 뭐 저는 그런 이야기는 한 번도 하질 않죠. 그죠?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 것이고요. 그 원리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렇게 사면 됩니다. 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눌림목은 왜 만들어지는지 그 다음에 쌍바닥은 왜 만들어지는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태까지 제 강의를 들어보신 회원님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으시고 하니까 기존에 들어서 알고 계시는 회원님들도 복습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사실 모든 매매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매매 기법을 회원님들이 이제 잘 쓰시는 매매 기법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자, 그 매매 기법을 이용을 해서 계속 거래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 매매라든가 어떤 매매 기법에 대한 공부는 거의 복습에 가깝습니다. 그죠? 이 주식은 예습이라는 게 좀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주식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이 주식 트레이딩에서는 복습이 있을 뿐이지 예습이라는 것은 조금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의원님들도 자, 복습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제 교육 강의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상당히 핵심적인 또 교육 강의 항상 저는 이제 반복하죠. 그죠? 제일 제가 이제 회원님들에게 중요시 여기고 계속 강조하면서 회원님들이 사용하시기도 쉽고 직장인들도 쓸 수 있고 그죠? 누구라도 쉽게 배울 수 있는 항상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거. 전고점 돌파 매매 기법이 되겠습니다. 전고 돌파. 이제 뭐 들어서 아예 귀에 뭐 딱지가 앉아버릴 뭐 그럴 지경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 하시더라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종목을 선정하실 때 자, 일단은 종목 선정부터 우리가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매매 기법을 알아도 그 매매 기법에 맞는 종목을 선정을 못 해버리면 야, 이게 또 깝깝하죠. 그죠? 회원님들 맞습니까? 이 종목 선정을 좀 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종목 선정이 좀 중요한 것 같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1번 한 번만 눌러보십시오. 뭐 별로 안 중요하다. 뭐 매매 기법에 맞게 그냥 매매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틀린 건 없어요. 다들 맞아요. 그 나름의 이유가 다 있는데 뭐가 틀리고 뭐가 맞다라기보다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요 1번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선정을 기왕이면 그래도 잘 하는 것이 좋겠죠. 물론 매매 기법대로 매매를 하는 것도 좋지만 매매 기법에 맞으면서도 그죠? 좀 더 우리가 우수한 종목을 선택을 할 수만 있다면은 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선정에 좀 신중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 선정이 애매하다 이거요. 뭐 어떤 책을 보더라도 뭐 각자 그 저자마다 이 책을 쓴 저자마다 기준이 다 다르죠. 어떤 책에 보니까 뭐 싼 주식을 내야 된다. 너무 올라간 주식은 위험하다. 뭐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그죠? 너무 많이 올라간 주식은 위험하죠 또. 반면에 무슨 소리 하냐고 내려가고 있는 주식을 사면은 죽는다 아주. 무조건 막 치는 걸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초보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렇게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아이고 저렇게 들으면 이게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기준을 정립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주식이 어떤 공식이 아니다 보니까 이 책을 쓴 저자마다 각자 자기만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점들이 이 주식시장에 막 이제 처음 뛰어들어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 더 많은 어려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기준은 그렇다면은 제 기준은 뭐냐? 제 기준은 뭐 무조건 신고가를 갱신한 자, 이 의미가 아니라 저는 이 전 고점을 돌파를 해주는 주식을 제일 일단은 최고로 칩니다.
이 전 고점 돌파. 일단은 전 고점을 돌파를 해줘야 돼요. 전 고점 돌파. 뭐 그냥 예를 들면 찌질하게,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전 고점입니다. 이게 전 고점인데, 수수밤님 반갑습니다. 예를 들면 뭐 요렇게 돌파해 주는 것은 예, 저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요런 식으로 살짝 걸치듯이 돌파하는 건 안 좋아하고, 어떻게 예, 좀 다소 요렇게 화끈하게, 그 다음에 거래량도 요렇게 빵 터지면서, 자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수반이 되면서 전 고점을 돌파하는 주식을 최고로 일단 저는 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A급은 상한가, 상한가로 돌파하는 주식을 가장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한가는 안 갔지만 좀 짱대 양봉식으로 좀 뚫어준 거, 이런 종목들을 제일 좋아합니다. 물론 아까도 방금 이야기 드렸지만 거래량을 수반을 하면서요. 거래량을 수반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이 예외의 케이스도 있어요. 예외. 다소 약간 예외의 케이스. 이거는 짱대 양봉도 아닌데 왜 했지? 라고 회원님들이 살짝 의문이 들 법한 뭐 그런 종목도 예, 한 번씩 거래를 제가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다 같이 살펴보고요.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자 한번 보시는 것이 이 설명을 들으시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종목을 자 다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저를 따라서 오늘 1시간만 딱 강의를 들으면 예,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종목 전광판인데, 이 0162 키움증권을 기준으로 자 단축키 0162를 눌러가지고 회원님들이 자 이렇게 메뉴를 불러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1000원짜리 이런 거는 좀, 이 100원짜리 이런 건 좀 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최소 한 1000원 이상 이 종목을 좀 선별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관리 종목은 좀 예, 빼시는 것이 좋겠죠, 그죠? 뭐 물론 관리 종목이라고 해서 수익이 안 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관리 종목 같은 걸 이제 잘못 거래를 해서 좀 그죠? 자칫 위험에 처하는 것보다는 굳이 저런 종목 아니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저런 종목들이 아니더라도 관리 종목이 아니더라도 우리 여기 지금 앉아 계신 회원님들이 매매를 할 수 있는 주식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자 굳이 관리 종목은 거래를 하지 않으시는 편이 예, 좋겠습니다. 그 초보이신 분들일수록 이렇게 처음에 습관을 잘 길들여 놓으셔야 되니까요. 예, 절대로 관리 종목은 거래를 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상한가를 친 종목들을 이제 유심히 보셔야 되겠죠. 그죠?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아까도 제가 이제 예를 들면이에요. 제일 좋아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이렇게 전 고점을 좀 뚫어주는 거. 이 전 고점에 대한 개념이 좀 없으신 분들이 또 있으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특정 가격대를 보시면 반복해서 이 뚫지 못하는, 자 요런 자리, 예를 들어서 특정 가격대를 그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보면은 반복해서 요렇게 밀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자리를 전 고점이라고 부르죠. 저항대이다, 뭐 전 고점이다, 뭐 매물대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일반적으로는 흔히 그냥 전 고점이라 부릅니다. 일반적으로는요. 뭐 거의 다 같은 말이기 때문에 뭐 박스권 상단이다, 뭐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자리들을 자 이와 같이 거래량을 수반을 하면서 강하게 자 돌파를 해주는 종목을 저는 일단은 최우선시 여깁니다. 밑으로 빠지는 종목에서도 수익을 물론 낼 수 있어요. 낼 수 있지만 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주식을 좋아하냐면은, 이렇게 치고 올라갔다라는 것은 일단은 뭘 의미할까요? 자 이렇게 치고 올라갔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바로 이 시장에서 한마디로 수급이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수급이 들어왔다. 그 다음에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이제 시장의 인기를 좀 받고 있다. 소위 말하는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지.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그죠? 이 시장의 관심을 좀 받는 종목들을 거래를 하시는 것이 회원님들이 수익을 내시기에 좀 더 좋아요. 자 그러면 대표적인 예로 한 가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넷이라는 종목을 볼게요. 실제로 거래를 한 종목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거래를 한 종목만요. 거래 안 한 종목은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자, 이 종목을 보시면은 회원님들이 잠깐만 요렇게 차트를 우리가 조금만 요렇게 좀 놓고 보면요. 자, 요렇게 놓고 보면 일단은 단기적으로 짧게 봤을 때, 기간을 좀 짧게 봤을 때 요 구간이 예를 들어 대강 한 2,600원 요 언저리가 저항대다 라고는 감이 오십니까? 여기. 자, 여기가 일단은 저항대다라는 감은 오십니까? 회원님들이 만약에 주가를 보고 이 주식을 보고 있는 위치가 만약에 이쯤이다. 만약에 이쯤이다. 회원님들이 지금 오늘이 여기라고 볼게요. 여기라고 가정을 할게요. 오늘이 여기다. 이게 만약에 오늘이에요. 아니면 어제거나. 아,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종목을 바라볼 때는 아, 여기가 좀 만만치 않겠구나. 여기를 뚫고 나가려면은 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아, 저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 저기 닿으면 밀릴 수도 있겠다. 아, 매물대가 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자리들 또 좀 더 멀리 본다면은 그래 2,700원 뭐 요런 자리가 또 하나의 저항대가 될 것이고 자 어쨌든 2,700원 차후에 생각하도록 하고요. 자 차후에 생각하도록 하고 일단은 요 부분만 좀 우리가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리를 강하게 뚫어주더라요. 이 자리도 뚫고 그러고 보니까 이 자리도 살짝 약하게 2,700원은 타서 조금 찌질하게 뚫어놨죠. 2,700원은 2,710원으로 뚫었으니까 종가가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요 종목을 어디서 회원님들한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죠. 이 종목을 추격 매수로 다가가기보다는 왜? 여기 윗꼬리에서 또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대기 매도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거 이해되시나요? 이때 당시에 주가가 확 치고 올라가니까 아이고 이거 뭐 먹을 거 있는갑다. 어이구 이게 이 자리 뚫고 뭐 날아가는가. 어이구 빨리 따라 붙어보자 막. 더 간다 더 간다 해서 막 그죠 뭐 하나 얻어먹을까 싶어서 막 달려든 개인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죠? 자 그런 사람들이 요 구간에 다소 물려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요 구간에. 근데 때마침 요 근처까지 이렇게 올라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본전 심리가 좀 생기겠죠. 그죠? 본전 심리. 빨리 정리하고 아이고 이 썩을 놈의 주식 그냥 한 3개월 지나니까 본전까지 아이고 막 빨리 털고 요즘 인기 있는 거 뭐 테마가 인기 있다더라. 내가 그걸로 빨리 가야 되겠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요 근처에서 어떻게 운 좋게 그냥 이 주식을 한번 사봤는데 어이구 이렇게 쭉 올라가네. 자 그런 사람들이 또 이 자리에서 어떤 수익 실현의 욕구를 느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심리적으로. 자 그래서 이 종목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따라잡기보다는 자 주가가 빠질 때 항상 이렇게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그죠? 이렇게 돌파가 일어나는 종목은 항상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눌릴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드렸었죠. 맞나요? 그 기억나시면 1번 한 번씩 눌러봐 주시고요. 기억나세요? 우리 회원님들? 요런 것들 이제 따라잡지 말고 좀 기다렸다. 항상 제가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 여태까지 제가 녹화 방송 남겨드린 거 우리 카페에 남겨드린 거 보시면은 전부 다 눌릴 때 사라고 그럽니다. 저는 절대로 따라 붙지 마시라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요렇게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죠. 조정이 나오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점상 가버렸죠. 점상. 저도 점상 갈지는 몰랐어요. 내가 이걸 알면은 아이고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없겠죠. 그죠? 지금 이 자리에.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이 점상을 칠 걸 알면은 제가 뭐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죠? 그냥 바로 몰빵이지 뭐 그냥. 뭐 하려고 분할 매수를 합니까? 뭐 하려고. 그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분할 매수 자체가 나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안다면 저 자리에서 무조건 점상을 갈 거라는 건 미리 안다면 그 확률이 100%라면 근데 그런 건 세상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항상 분산 투자 그죠?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분산 투자를 한 종목에 몰빵하시면 안 되고 절대로 비중 조절을 딱 하셔가지고 들어가야 되겠죠. 비중 조절은 다들 하실 줄 아시죠. 그죠? 자 혹시 비중 조절을 하실 줄 모르시는 분들 아마 여기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이 비중 조절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개념이 없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 이 비중 조절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시지 않으시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방송들만 보더라도 이 비중 조절에 대한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 훨씬 더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께 제가 비중 조절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강의를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나시면 1번요.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2번. 뭐 모르실 수도 있죠. 예, 충분히 모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비중 조절에 대해서 어떻게 비중을 조절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카페에 오시면은 여기 자 개미 SS로 검색을 하십시오. 예,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예, 개미 SS로 검색을 하세요. 검색을 하시면은 여기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비중 조절 방법. 그죠? 비중을 어떻게 조절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지. 그냥 무턱대고 비중을 뭐 10%, 뭐 이거는 우량주니까 뭐 20%, 이거는 뭐 테마주니까 10%,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예,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테마주 출신이었다가 차후에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실제로 기업 가치가 좋아져서 우량주로 코스피 200에 편입된 종목들도 있는데 그러면 그런 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지. 말이 안 돼요. 자, 그래서 회원님들이 이 비중 조절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지금 제 카페에 오시면은 이 주식 강의, 주식 매수 시 이 비중 조절 방법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어떻게 비중을 조절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강의 동영상을 남겨놨으니까요. 예, 녹화 방송을 좀 참고해서 보시고요. 오늘은 이제 다른 매매 기법을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 비중 조절 방법은 예, 제가 설명을 생략을 하고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회원님들이 자 일단은 자 들어갔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들어갔다고. 자 눌림목 구간에서 실제로 자 우리 회원님들이 들어가셨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점상이 나와버렸어요. 점상. 이런 식으로 급등세가 나와버렸죠, 그죠? 급등세가 나와서 이때 당시에 단기 차익을 여기서 실현을 하였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다시 한번 줄을 끊고 설명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회원님들이 줄을 끊고 자 이 구간에서 눌림을 줄 때까지 자 기다렸다 이거예요. 살짝 기다렸어요. 여기 5일선이라든가 뭐 요 부근에서 자 사신다고 기다렸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요 눌림목 구간에서 자 회원님들이 일단은 매수를 하시게 되겠죠. 그죠? 직장인이다. 자 우리 회원님들이 만약에 직장인이다. 직장 다니세요. 직장. 그러니까 장중에 모니터링을 할 시간이 없다 이거예요. 그죠? 장중에 보고 있을 시간이 없다. 예를 들면 뭐 회사 컴퓨터에서 HTS를 막아놨다.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는 이제 가능한데.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아무튼 제가 만약에 직장인인데, 어떻게 해서든 주식을 하려고 그런다. 자, 그래서 종목을 이걸 간밤에 발견을 했어요. 간밤에. 그럼 이제 매수 가격을 대강 계산해서 아침에 출근할 때 이제 스마트폰으로 미리 주문을 걸어 놓겠죠. 여기에다가. 요 손가락 표시해 놓은 자리에다가. 매수 버튼을 딱, 그죠? 매수를 걸어 놓겠죠. 그럼 돌파한 캔들을 1번, 그 다음에 전날 2번, 그 다음에 전전날 3번. 자, 이렇게 놓고 회원님들이 일반적으로 그 이제 지지라든가 저항 이런 걸 계산하시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통계, 예, 각종 통계를 내서 나름대로의 좀 더 쉽게 손절선을 회원님들이 쉽게 구하실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1번, 2번, 3번 자, 1번, 2번, 3번 캔들 중에서 자, 1번, 2번, 3번 이 3번의 자 저점 중에서 자 가장 낮은 저점을 이탈 시 자 손절선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잡아준다. 자 이렇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렇게 자 이렇게 1번, 2번, 3번 중에서 가장 낮은 저점을 회원님들이 손절선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손절선으로. 그러면 여기가 되겠죠. 여기. 이 자리를 이탈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손절로서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종목이 상당히 자 이렇게 강하게 그죠? 반등이 나왔죠. 강하게 반등이 나왔고 그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종목도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당장에 최근 그죠? 오늘 지금 보시면 코리아나란다. 예, 코리아나라는 그러면 종목 한번 볼까요? 예, 살먼돼지님 반갑습니다. 자, 코리아나도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주가가 자 고점이 낮아지고 보시면은 자 이렇게 하락 추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종목이 하락 추세로 접어들고 있죠. 그죠? 자 이런 경우에는 매매를 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어디까지 빠질지도 모르겠고 한번 이미 하락 추세로 접어든 종목은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기까지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모멘텀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모멘텀.
자,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요 종목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을 일단 확대를 딱 시켜보겠습니다. 확대. 자, 확대를 시켜놓고 보면은, 자, 이 종목이, 자, 이런 구간대가 지금 회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저항대로, 그죠? 여기지죠. 맞습니까? 이 자리가 깨지면서 이때 코리아나가 그냥 와장창 무너졌다가, 그 다음에는 올라갈만 하면 밀리고, 올라갈만 하면 밀리고, 올라갈만 하면 밀리고. 그죠? 자, 이러면서 이제 대강만 1540원, 50원, 60원대에 강력한 저항대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회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저 자리가 그저 의미 있는 저항대로 보이시죠? 그죠? 예. 저 자리가 이제 상당히 거래를 이 시중에서 이 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어떤 트레이더들에게는 상당히 이제 심리적인 상당히 압박감을 주는 자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자리까지만 가면은 좀 팔려고 하는 자 그런 이제 상향들을 보이게 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까지만 가면 이제 매도 매물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자 이렇게 뚫고 나가버렸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 종목이 이제 힘이 있다라는 거죠. 소위 말하는 수급이 들어왔다, 매수세가 들어왔다. 자 보시면은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한 11% 정도가 올라가 버린단 말입니다. 장대 양봉이 나왔죠. 장대 양봉. 장대 양봉. 그런데 회원님들이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뚫으면 많이 가는가? 그죠? 무조건. 그죠? 무조건 이렇게 뚫으면 많이 가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무조건 뚫으면. 무조건 뚫으면 많이 갈까요? 무조건 뚫으면? 무조건 뚫으면 많이 갑니까? 무조건 뚫으면? 여기 이상하신 분 한 분 와셨습니다. 예. 예, 안녕히 가세요. 자, 우리 회원님들. 이거 무조건 뚫으면 무조건 많이 갑니까? 많이 간다 1번, 아니다 2번. 예, 먼 길, 예, 배웅 못 나갑니다. 예, 예, 먼 길 배웅 못 나가니까 이제 알아서 조심해서 가시고요. 자, 이렇게 뚫으면은 무조건 정말 멀리 갈까요? 못 갑니다. 이렇게 뚫는다고 무조건 멀리 가는 건 아니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멀리 가는지, 어떤 종목들이. 자, 이 종목 이렇게 뚫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왜 이렇게 뚫고 올라갔는지. 왜 이렇게 뚫고 올라갔는지. 왜 뚫고 올라갔을까요? 왜? 자, 이렇게 돌파가 일어난 날. 며칠이죠, 이날이? 자, 이날 한번 볼게요. 이날. 4월 30일이죠. 자, 4월 30일 한번 보겠습니다. 4월 30일. 자, 4월 30일 회원님들이 보시면은 이랜드 그룹이 M&A를 통해서 화장품 사업에 진출을 할지도 모른다. 뭐라 카더라. 이런 식으로 미확인 그저 뉴스가 시장에 퍼지면서 자, 이 종목이 좀 관심을 받게 된 거라는 것을 우리가 대강 짐작은 하는 거죠. 맞나요? 이런 걸 보면서 여기 4월 30일 날 전 고점을 뚫은 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사가 뭔가 하나가 나와 있죠. 그죠?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뭐 이렇다 하더라.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렇다 카더라는 거죠. 카더라. 그죠? 이렇게 뭔가 불확실한 미래의 불확실한 한마디 이렇게 기대감을 딱 심어준단 말입니다. 기대감. 이러면서 뭐다? 시장에 관심을 일단 불러 모은다고요. 시장의 관심. 투자자들의 관심을 좀 불러 모아야 되겠죠. 투자자들의 관심. 그러려면 뭔가 귀가 팔랑팔랑할 만한 뉴스가 있어야 된다고요. 귀가 팔랑팔랑할 만한. 사람을 뭔가 끌어들일 만한 뉴스가 있어야 된다고요. 자, 이런 호재가 자 존재를 합니다. 돌파를 한 날은. 저는 이런 종목들을 상당히 좋아해요. 돌파를 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반대로 한 방에 가겠어요? 절대로 한 방에 안 갑니다. 이런 소식들을 듣고 이제 어디서 동네방네 개인들이 막 몰려와요. 동네방네 개인들이. 이거 좋다 카더라. 뭐 아프리카 뭐 어디 뭐 다른 증권방송 뭐 오만 카페 이런 데서 막 장중에 이 뉴스가 나오면서 종목이 막 올라가니까 막 사라고 그런다고 막. 개미들 다른 개인들도 이거 뭐 검색식 돌리다 보니까 어디 뉴스 걸리고 터져가지고 올라가니까 막 따라 붙겠죠. 그러면서 이게 거래량이 폭주를 한다고요. 폭주. 그래서 거래량이 빵 터지는 거예요. 이제
오만 이제 단타쟁이 꾼들부터 해서 뭐 별하별 사람들 다 몰려들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종목을 이렇게 끌어올린 뭐 주도 세력이 있겠죠. 그죠? 그게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누군지 관심도 없어요. 저는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자, 그 사람들이 하지만 이때 달려든 개인들을 다 데리고 갈까요? 안 갈까요? 다 데리고 갈까? 안 갈까? 안 갑니다. 절대로 데리고 안 가겠죠. 그죠? 어떻게 될까요? 눌리겠죠. 한번. 그죠? 고의로 뭐 종목을 밀어서 떨궈 버릴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고의로 밀어서 떨굴 수도 있겠지만, 반면에 단기 차익 실현을 해버리는 사람들이 있겠죠. 왜? 아까 같은 이상한 분들. 뭐, 이 종목은 이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 종목은 끝났다. 이제 추세가 끝났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얄팍한 개미들이 이 주식을 던진단 말입니다. 야, 이 소문이 뉴스로 나와버렸네. 그럼 이 종목은 이제 끝났어. 에이, 던져. 이러면서 살짝 눌러버린다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뭘 못 보는 거냐? 전체적인 숲을 못 보는 거죠. 전체적인 숲을. 나무만 보고. 전체적인 차트상의 위치를 안 본 거란 말입니다. 전체적인 차트상의 위치.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라는 얘기가 있죠. 소문에 사서. 지금은 소문일 뿐이란 말이에요. 소문, 루머, 소문일 뿐이란 말입니다. 소문. 근데 그 소문에 팔아버린 거죠. 소문에 팔아버린 거지.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자, 우리 회원님들은, 자, 이 종목의 추세가 당분간 더 갈 것이다. 왜? 이제 바닥권에서. 이게 만약에 고가권에서 이 뉴스가 나왔더라면은 절대로 이 종목을 매매를 안 했을 겁니다. 저는. 야, 이거 개인들한테 팔아 넘기려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매매를 안 했겠죠. 하지만 전체적인 차트상의 위치를 좀 보자 이거예요. 전체적인 위치를 한번 고려해 보자라는 거지. 전체적인 위치. 전체적인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상승 초입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눌릴 때 딱 들어가겠죠. 요 구간. 그죠? 눌림목 구간에서 들어가겠죠. 눌림목 구간에서. 자, 그래서 이 종목을 보유를, 자, 계속해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보유를 하고 있는데 계속 보유를 하고 있죠. 계속. 그죠? 여타 개미들하고 틀리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또 똑같은 뉴스를 오늘 또 뿜어낸단 말입니다. 또. 그죠? 또 재활용해버렸죠. 재활용. 그죠? 이러면서 이제 뭐 얼마 후면은 또 이제 거래소에서 이제 조회, 공시, 그죠? 공시 요구를 딱 하겠죠. 그죠? 야, 니들 진짜 이런 매각설, 뭐 이랜드랑 니들 매각한다고 한다는데 뭐 접한 적이 있냐? 뭐 이게 사실이냐? 사실이면 공시해래 하고 이렇게 공시 요구가 뜨겠죠. 공시 요구가. 그죠? 공시 요구가 분명히 뜰 겁니다. 그때쯤 되면 이 종목은 이제 기대감이 꽉 차가지고 이렇게 쑥 올라가고 있겠지, 이제. 그때쯤에 이제 본격적으로 더 많은 분할 매도를 시도를 하겠죠, 이제. 우리 방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분할 매도를 시도를 하겠죠. 이게 이제 보통 테마주, 급등주, 눌림목 매매의 대략적인 원리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회원님들 아시겠어요? 많이 가는 종목들의 특징은 상승 초입 때 딱 루머가 나온다고요. 루머. 뭐 할지도 모른다 카던데 이럽니다. 카던데. 뭐 했다가 아니라 했다면 끝났다는 거예요. 했다가 아니라 문장이 항상 뭐라 하더라. 항상 뭔가 두리뭉실하게 뜬구름 잡는 듯이 이렇게 딱 나온다고요. 그럼 S넷도 한번 볼까요? 아까 자, 우리 방에서 상당히 급등을 먹었던 S넷. 지금 원리를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회원님들. 모두가 다 똑같은 눌림목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배우려면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제 카페는 모든 자료가 무료로 지금 공개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모든 주식 강의와 모든 매매 기법이 지금 현재 전부 다 무료로 열람이 가능하시죠. 맞죠? 지금 제 공개 기법 게시판에만 와도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여기 지금 설명이 다 나와 있잖아요. 설명이. 그죠?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되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그죠? 이미 설명이 다 나와서 이 자료를 모두가 지금 공짜로 공유를 하고 있죠. 그죠? 공짜로 공유를 지금 하고 있죠. 모두 다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꼭 이상한 데서 잘못된 희한한 걸 이상한 사람들에게서 돈 주고 배우신 분들이 문제를 터트려요. 보면 대부분 다. 그 사람들이 진짜 제대로 뭐 배운 사람들이겠습니까? 그죠? 안 배웠겠죠. 자,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눌림목은 그런 식으로 전고점 돌파라는 것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S넷이라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간단한 눌림목 매매의 진실도 제대로 모르면서 눌림목이 왜 나오는지도 모르면서 무슨 주식을 한다고요. 자, S넷 한번 볼게요. 2월 13일 날 한번 볼게요. 2월 13일 날. 2월 13일 날. 자, 같이 한번 볼게요. 2월 13일 날.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데이터 센터를 건설한다 카더라. 사물 인터넷이라는 이야기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보여요, 안 보여요, 회원님들? 여기. 뭐, 제 HTS만 나오고, 회원님들 HTS는 저거 뭐 안 나옵니까? 혹시, 내 HTS에는 저런 거 안 나오던데? 그런 분 혹시 계세요? 예? 제 거에만 나오는 겁니까? 혹시 이게? 그런 건 아니죠. 우리 회원님들도 다 같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뭐다? 호재가 터지는 거죠. 호재. 뉴스, 호재. 사업을 제안했다는 얘기지 했다라는 얘기는 아니죠. 실제로 삼성전자랑 손잡고 한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제안이잖아요. 제안. 맞나요? 불확실하죠. 불확실. 뭐라고? 하더라. 완전히 하는 건 아니고 뭐 할 수도 있다 카대? 이런 식이에요. 즉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회원님들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했다. 하기로 했다. 완전히 하기로 결정했다. 이게 아니라 할 것 같기도 하던데 그죠? 뭔가 뜬구름 잡는 듯한 불확실한 호재가 루머성 기사, 루머성 뉴스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게 어디서? 고점에서 아니면 상승 초입에서 우리 회원님들 고점에서요 아니면 상승 초입에서 초입에서 나온다고요. 초입에서요. 초입에서 모든 전고점 돌파가 다 똑같은 전고점 돌파가 아니에요. 회원님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예, 정신 차리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계속 자 이렇게 상승 초입에서 이제 이렇게 이평선이 모이는 지점에서 이렇게 나와주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눌림목 때 빡 들어갔죠. 이거 상승 초입 눌림목이니까 물론 손절도 칠 수도 있죠. 이게 뭐 100% 맞으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손절 못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이런 종목들 매매하시면 안 되겠죠. 건드시면은 자 그 다음에 빵 터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빵 터지면서 뭐다? 이제 본격적으로 뉴스가 터져버리잖아요. 빵 터지면서 종목이 이때 2월 18일, 19일 한번 볼까요? 2월 18일과 19일. 자, 2월 18일과 19일. 본격적으로 이제 뭐 사물 인터넷 어쩌고 저쩌고. 그죠? 사물 인터넷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막 본격적으로 뉴스가 빠바방 터지면서 온갖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이 쫙 올라가죠. 그죠? 이게 가장 기본 원리란 말입니다. 기본. 상승 초입 때 뭔가 급등을 끼를 가질 만한 어떤 루머 혹은 불확실한 뉴스가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흘러나온다고요. 이런 것들을 회원님들이 관심 깊게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제 말 무슨 말인지 자 이해되시면 자 1번 한 번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님들 이해되세요? 자 이제 약간 이 전고점 돌파 어떤 급등주 전고점 돌파라든가 눌림목에 대해서 약간 감이 오십니까? 그죠? 감이 오시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소문 터질 때 사라 이 이야기가 아니라 상승 초입 때 어떤 이런 호재성 기사가 나오고 한번 때렸다가 눌릴 때 한번 때린다고 해서 쫓아붙지 마시고 그죠? 괜히 쫓아붙었다가 잘못되면은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회원님들이 조심하셔야 된대. 항상 그래서 호재가 있는 종목으로 호재가 있는 재료가 있는 종목으로 계속 거래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모든 종목이든 그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가급적이면 계속해서 호재가 있는 종목들. 자 그러면은 자 이제 또 다른 예로 다른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스페이스.
자, 이 종목을 보시면은 오, 이게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놓고 보면 상당히 지금 많이 오른 것처럼 보입니다. 자, 바이오스페이스라는 종목 볼게요. 어느 날 바이오스페이스라는 종목이 자, 이 자리를 강하게 그냥 뚫어버립니다. 거래 대금도 상당히 많이 터지고 거래량, 그죠?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터지면서 이와 같이 강하게 뚫고 올라가 버리죠. 그죠? 맞나요? 지금 전고점 뚫어준 거 맞습니까? 우리 회원님들 맞나요? 맞나요? 어떤가요? 그죠? 인정하실 수 있죠? 인정하셔야 되죠? 일단 누가 보더라도 눈으로 봤을 때 뭐 뚫은 거 확실한데 인정하셔야지. 그죠?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좀 두려우실 수도 있어요. 이게 아이고 이게 뭐 많이 올라간 거 아닌가? 많이 올라간 거 아닌가? 이게 걱정이 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는 종목이 간다라는 거예요. 가는 종목이 간다. 내가 상투를 잡으면 어쩌지? 그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손절 치면 되니까. 손절 치면 된다요. 손절 치면. 가는 종목이 간다고. 밑으로 빠지는 종목은 더 밑으로 빠져요. 위로 치고 가려는 종목이 항상 더 가는 법입니다. 매수세가 그리로 들어왔다는 걸 의미하고 시장의 관심을 계속해서 그만큼 받기 때문에 나 말고도 이 주식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주식들이 바로 올라가는 주식이에요. 그렇다고 무작정 막 급등하고 막 미친 듯이 뛰고 이런 것들을 추격 매수하시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보겠습니다. 이 종목. 이 종목이 보시면은 뭐 우리나라 헬스케어 시장 이거 전형적으로 어떤 테마주입니까? 흔히 우리가 바이오스페이스 이러면은 바로 그냥 회원님들 나오시죠. 그죠? 헬스케어라고. 그죠? 맞습니까? 맞나요? 우리 회원님 이거 헬스케어 맞나요? 헬스케어 맞죠? 혹시 또 괜히 엄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이거 전쟁 테마주인데 바로 그냥 강태입니다. 강태. 바로 블랙이에요. 괜히 엄한 소리 했다가는. 예, 헬스케어 테마주의죠. 자, 그래서 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들이 이제 요 종목을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눌림목 구간에서 딱 사셔야 되겠죠. 그죠? 눌림목 구간에서.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도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때 이렇게 이 종목이 올라갔는데 어떤 연유에 의해서 과연 올라갔을까요? 어떤 연유에?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자, 뉴스 한번 볼게요. 이때 뚫어준 날이 며칠입니까? 이게 4월 23일이네. 4월 23일을 이렇게 잠깐 좀 종목을 보게 되면은 뭐 여기 보니까 뭐 요거 전후로 해서 뭐 바이오스페이스가 뭐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 뭐 의료산업이 계속해서 뭐 더 성장을 할 것이다. 의료산업 시장이 더 크게 커질 것이다. 자, 그렇게 되면 뭐 바이오스페이스가 뭐 수혜를 입지 않겠냐. 뭐 여러 가지 뭐 별의별 이야기들이 여기 자 읽어보시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데 쫓아가지 마시고 이렇게 왠지 뚫어줄 것 같아. 이래가지고 올라갈 때 쫓아가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뚫어주는 걸 확인을 하고 기다려야 되겠죠. 그죠? 자, 이 자리가 자 뚫어준 날이 1번. 자, 그 전날이 예를 들어서 2번. 자, 그 전전날이 3번. 이러면은 그죠? 이 자리를 예를 들어서 손절선으로 잡아놨다. 자, 그 다음에 회원님들이 종목을 어떻게 눌릴 때 그죠? 살짝 이런 식으로 요 근처까지 이렇게 와줄 때 자, 이렇게 눌릴 때 샀습니다. 그 다음에 요 종목이 자 이와 같이 만약에 자 반등이 강하게 나와준다면은 당연히 회원님들은 수익 실현을 하시겠죠. 만약에 이 자리로 빠져버린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손절을 쳐야 되죠. 근데 대부분의 개인들은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을 보면 못 사요. 왜 못 살까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못 살까? 왜 못 살까? 항상 차트를 놓고 공부를 할 때 보면은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가는 것만 본단 말입니다. 빠졌다가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요, 손실 보는 걸 당연히 싫어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손실 보는 걸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싸게만 이 주식을 사놓으면 결국은 올라가지 않겠냐. 이 원리가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심리적인 내면에는. 그러니까 왠지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을 샀다가는 야 이거 사자마자 밀려가지고 내가 이거 손실 나는 거 아니야? 자, 이런 식의 불안감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싼 것만 밑으로 빠지는 것만 찾는단 말입니다. 왜냐? 보니까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오더라 이거요.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 어떻게 좀 잘만 사면은 큰 수익을 올리는 것도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뭘까요? 한 가지 진짜 맹점 정말 위험한 거. 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굉장히 위험한 게 있죠. 뭐냐? 이렇게 계속 빠지다가 상폐당해서 이 차트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 회사도 있다라는 것은 모르는 거죠. 맞습니까? 왜냐하면 상장 폐지 당하면은 HTS에서 그 회사의 차트를 제공을 안 하잖아요. 맞나요? 아닌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회원님들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꼴 난 거는 모른다 이겁니다. 회사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린 거는 모른다 이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야 이거 언젠가는 기다리니까 다 올라오네. 야 그러면 쌀 때 사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애초에 모르는 거죠. 애초에. 그렇게 회사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 내가 그 없어진 회사의 주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죠? 회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어떤 진짜 이 꿈과 희망과 열정을 다 쏟아서 자 매수한 주식이 이 세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면은 여태까지 제가 강조한 눌림목 그럼 이런 눌림목은 왜 생기는 걸까요? 이 눌림목은 그러면 좋다. 자 우리 회원님들 자 눌림목이라는 것은 자 그러면 왜 생기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보통 보면 일부 증권 전문가들이 이렇게 그림을 꺼놓고 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을 때 살짝 빠졌다가 이렇게 여기서 사는 게 눌림목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뭐 그림이 조금 어려우신가요? 좀 더 쉽게 보통 요래 가지고 여기서 사는 것이 눌림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N자용 파동이 어쩌고 그죠? 뭐 엘리엇 파동 이론이 어쩌고 개인 이론이 어쩌고 하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자 이론을 다 갖다 붙이면서 이와 같이 설명을 하는데 자 정작 이런 눌림목 요런 모양 요런 그림 이게 왜 나오는지를 어떻게 해서 왜 이런 N자형 그림이 나오는지를 설명하는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참을 생각했어요, 저도.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책을 사봐도 그냥 저기가 눌림목이래. 그냥 저기서 사야 된대요. 또 다른 책을 사봐도 저기서 사야 된대. 근데 손절은 어디서 해야 되는지 알려주지도 않아요. 이게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게. 이 주식 초보 때는 그러니까 이 초보가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주식시장에서. 왜? 어렴풋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책을 쓰고 어렴풋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강의를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배우는 사람들도 어렴풋이밖에 못 배우는 거죠. 맞나요? 제 말 맞으면 1번 한번 눌러봐 주십시오. 맞습니까? 어렴풋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책을 쓰고 어렴풋이 희미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강의를 하니까 배우는 사람들도 희미하게 알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 무슨 놈의 성공이 있고 무슨 놈의 원칙 정립이 있겠냐고요. 말이 안 돼. 애초에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대한민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다 그냥 쪽박 찰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 그러면 눌림목이라는 것은 왜 생기는지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어떤 특정 가격 지점이 있어요. 이제.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학습 효과가 생긴 겁니다. 학습 효과. 특정 자리만 가면은 요 놈의 가격이 주가가 빠지더라고요. 특정 가격만 가면. 그 가만히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니까. 보다 보니까 저기서 자꾸 빠지네 주가가. 에이씨 그럼 나는 다음에 저기 가면 나도 저기서 팔래. 이렇게 되는 거야. 나도 저기서 팔래. 자 그런데 어느 순간 주가가 막 이제 뭐 좋은 소식이 터지고 야 이게 뭐 어쩐다더라 저쩐다더라 막 이게 뭐 무슨 관련주라더라 수혜를 입는다 하더라 소문에 의해서 자 매수세가 팍 들어와 버리면서 이게 막 뻥 뚫려 버리니까 이제 일부 발 빠른 사람들은 뭐 사전에 매수를 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본의 아니게 뭐 추격 매수했다가 살짝 수익이 난 사람들은 자 지금 현재 이 구간이 드디어 뭐다 오버슈팅이 났다고 생각한다고. 오버슈팅 과열구간. 이거는 과열이야. 그리고 상당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뉴스, 이 호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단기 추세는 끝났어.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누군가는 여기서 매도를 드디어 하기 시작하겠죠. 다소 좀 배웠다는 사람들, 좀 판단이 다소 빠르게 진행되는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단기적인 추세만을 노리고 뛰어들어오는 사람들. 아마 이것은 이쯤에서 현재 내가 뉴스로 판단할 때는 이게 지금 상당히 많은 뉴스가 터지면서 지금 시장에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이 추세는 끝날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 일단 1차
매도에 나서겠죠. 그죠? 매도에 나서겠죠. 매도. 반면에 운 좋게 이런 구간에서 사서 아니면 여기서 개기고 있다가 안 팔고 물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제 사람이 눈빛이 변하는 거지. 더 이렇게. 내가 이때까지 기다린 게 얼만데 지금 내가 여기서 만족할 것 같아? 이런 거예요. 예전만 하더라도 아이고 뭐 본전만 찾게 해주십시오. 제발 막 물 떠놓고 빌던 사람들이 눈빛이 변한 거지. 눈빛이 이제 내가 이걸 기다린 게 얼만데 내가 이거보다 더 받아야지 막 이렇게 생각했다가 자 주가가 살짝 빠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마음 한켠에 공포심이 생긴다고. 이거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근데 이거 이러고 있다가 또 밀려보면은 와 이거 몇 달을 또 기다려야 될지 모르는데 사람이 이제 팔고 싶어지지. 매도 차익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이제 욕구가 발동을 한단 말입니다. 명분이 생긴 거지. 명분이. 한마디로. 그럼 그 사람들도 다 같이 어떻게 됩니까? 또 매도에 가세를 하게 되겠죠. 매도에 일부 수익이 좀 나고 있는 사람. 자, 그 다음에 차트를 보게 되면은 또 이 위쯤에 분명히 여기서 또 물려있는 사람들이 또 있을 거라고요. 이제 막 본전 근처, 본전보다 조금 아래, 이제 막 본전. 이 사람들은 자기네 본전까지 와가지고 주가가 꺾이니까 그냥 나는 본전만 찾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겠죠. 자, 그 사람들도 또 매도. 한마디로 매도가 매도를 부르니까 주가는 이렇게 빠진단 말입니다. 자, 하지만 이때 미처 이 종목이 그저 이렇게 치고 올라갈 때 미처 매수를 하지 못했던 대기 매수세가 있겠죠. 대기 매수세. 야, 내가 볼 때는 이 종목이 훨씬 더 많이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대기 매수세가 훨씬 더 많이 있고 훨씬 더 강하게 작동을 한다면 이렇게까지 주가가 빠졌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강력하게 반발 매수세가 들어온다고요. 여기 저항대이기 때문에 차마 이 구간에서 미처 매수에 동참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런데 막 뉴스가 나온다 이거예요. 뭐 M&A를 한다더라 합병을 한다더라 막 이런 거 보니까 훨씬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자 강력한 반발 매수세가 여기서 확 더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이게 이렇게 우상향으로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은 결국 어떻게 된다? 이렇게 N자형 파동이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회원님들 이해되십니까? 왜 이렇게 알파벳 N자형으로 모양이 나오는지 이해되시면 자 1번 한번 눌러주십시오. 자, 이해되십니까? 회원님들 이거 뭐 어렵나요? 원리만 알면 쉬워요. 원리만. 이게 원리예요. 원리. 매수세와 매도세의 힘겨루기 지점이에요. 눌림목이라는 것은 힘겨루기 지점. 아, 나는 올라가는 쪽에다 베팅했다 이거예요. 근데 밑으로 빠지더라. 그럼 뭐 어떻게 36개 주랭랑 쳐야지 그냥. 손절. 그죠? 손절해야지 뭐 어떻게 그거 뭐 버틸 거예요 그러면. 그죠? 맨날 뭐 100% 확률이 100%고 뭐 그렇게 매번 맞을 수는 없죠. 그죠? 그런 세상에 그런 매매 기법이 있으면은 뭐 대한민국에 가난한 사람 아무도 없죠. 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됩니다. 모양이. 자, 그래서 회원님들이 제가 한 가지 지난번 시간에도 제가 조언을 한번 드렸었는데 우리 회원님들한테 지금 여기 계신 회원님들한테 이제 매매 기법을 공부를 하시고 이 주식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지? 막 이러면서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종목은 어떻게 선택해야 되지? 뭐 처음에 지금 주식을 시작하시다 보면 깜깜하죠 사실. 뭐부터 선택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자, 그러면 항상 우리가 이것만 기억하자 이겁니다. 일단은 자, 전 고점을 돌파를 하는 주식을 항상 매일 유심히 잘 보자 이거예요. 매일매일 시장에 보시면 시장 이렇게 조사를 해보시면은 차트를 돌려보시면 장 마치고 이 전 고점 돌파하는 주식들을 모두 관심 종목에다 편입을 해서 그 중에서 이제 상한가 치면서 급등한 종목들 혹은 뭐 장대 항목 나온 종목들 모든 종목을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그걸 맨날 다 봐요. 그래서 전고점을 뚫어주는 주식들을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서 그 종목들을 계속 연구를 하시란 말입니다. 전고점을 치고 뚫고 올라가려는 애들 이런 애들이 앞으로 향후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계속해서 관찰을 하다 보면은 뭔가 하나가 보이더라도 일단 보이겠죠. 맞나요? 그잖아요.
계속 보다 보면 뭐 안 보이겠어요, 사실? 다른 거는 다 접고 요거 하나만 일단은 그러면 관심을 가져보자 이거. 어차피 우리는 오르는 거 좋아하니까. 오르는 걸 좋아하니까 그럼 오르는 종목만 보자 이거예요. 오르는 종목만. 이 종목들이 향후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계속 관찰을 해보자 이거예요. 관찰을.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 또 한 가지. 매매 기법을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정말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고요. 자, 우리 회원님들이 정말 이거는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회원님들이 매매 기법을 공부를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요. 물론 정확하게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이 매매 기법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정확하게.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뭐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 매매 기법을 조금 틀리게 알고 있더라도 원리를 이해를 하게 되면은 다음에 이 매매 기법은 정확하게 알기가 쉽단 말이에요. 모든 매매 기법들의 기본 원리는 다 똑같아요. 눌림목 아니면 돌파라 이거는. 돌파 후 눌림, 지지와 저항, 모든 매매 기법들의 원리는 다 대동소이하단 말이에요. 대동소이. 만법 귀일이라고 들어보셨죠? 만 가지의 그죠? 만 가지의 원리가 단 하나로 통합된다라는 말입니다. 만 가지. 세상 삼라만상이 하나의 원리로 통합된다는 이야기죠. 이 주식시장의 모든 매매 기법의 원리는 대부분 이 지지와 저항이에요. 지지와 저항. 돌파냐 눌림이냐. 지지와 저항이라고요. 돌파냐 눌림이냐. 이 가장 기본 원리를 가지고 매매 기법이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이 가장 기본 원리를 가지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지지와 저항의 원리에 대해서 가장 설명이 쉽게 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 제 카페로 오셔야 되겠죠. 그죠? 아직까지 그 제 카페 모르시는 회원님들 계시나요? 자,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자, 개미 SS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으로 오셔가지고 여기 개미 SS로 검색을 하시면 모든 자료를 자, 무료로 회원님들이 다 열람이 가능해요. 전부 다 무료입니다.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공부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그냥 보시지만 마시고 함께 활동을 하셔야 실력이 늘어요. 그리고 아마 제가 조만간 온라인 또 온라인 특별 강연회도 아마 할 것이고요. 온라인. 그 다음에 오프라인 강연회도 할 것인데 이 특히 이 오프라인 강연회 같은 경우는 저는 크게 뭐 성대하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막 이 사람 저 사람 오는 걸 별로 솔직히 저는 안 좋아해요. 저는 아마 오프라인 강연회를 할 건데 아마 제가 만약에 오프라인 강연회를 하게 된다면은 뭐 카페를 통째로 빌려서 할 수도 있어요. 카페를 통째로 빌려가지고 아마 할 것 같은데 왜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회원님들이 제 강의를 듣기를 바란단 말입니다. 그런데 초청장이 발송이 되는 형식으로 갈 거예요. 초청장이 아마 발송이 될 겁니다. 이제. 그럼 어떤 분들에게 이제 쪽지로 초청장이 발송이 되느냐? 당연히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특별 초청장이 발송이 되고 그 오프라인 강연회에서만 지급이 되는 이 매매 기법 노트가 무상으로 제공이 되겠죠. 절대로 판매는 하지 않는. 한마디로 오프라인 강연회에만 특별히 참석한 사람들에게만 전달되는 그죠? 무료 강의 노트가 아마 제공이 될 겁니다. 대신에 그 기준은 당연히 카페를 위해서 여러 회원님들을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을 좀 초청을 해서 이제 차도 좀 대접을 해드리고 제가 그래도 고생하셨다고 그리고 카페를 위해서 힘쓰시고 다른 많은 그 무료 회원님들을 위해서 또 봉사를 하신 분들이니까 그죠? 그렇게 봉사를 하신 분들에게는 그만큼 좀 어떤 그 격에 맞는 대접을 좀 해드리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예, 그런 자리를 저는 지금 마련을 하고자 예,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여타 카페와는 다르게 운영이 되는 곳이니까요. 이게 뭐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뭐 자기 실력 자랑하러 지금 카페 옵니까? 제가 주인장인데 제 카페에 무슨 실력 자랑하려고 오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죠. 그게 아니라 회원님들끼리 같이 의견을 나누는 곳이에요. 의견을 나누는 곳. 차트에 대한 생각을 서로가
나눠보는 곳이지. 뭐 내가 잘났네, 내가 맞네, 내가 좀 잘하네, 이런 걸 평가받는 곳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우리 회원님들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여기다 올려서 질문도 좀 하시고 같이 좀 공부도 하고, 내가 볼 때는 이 차트가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당신들이 볼 때는 어떠시오?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물어볼 만한 곳이 이 대한민국에는 한 군데도 없더라 이거예요. 뭔가 궁금해서 좀 묻고는 싶은데 뭐 그렇게 뭐 좀 물어볼 만한 곳이 한 군데도 사실상 없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장소를 좀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좀 갈 곳이 없는데, 자, 그런 갈 곳 없는 개인 투자자들끼리 좀 모여가지고 함께 예, 운영을 하자는 의미에서 예, 카페를 지금 만들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제 모든 매매 기법이나 예, 강의 동영상은 얼마든지 회원님들이 자유롭게 열람을 하시고 예, 공부를 하시고 또 공유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니까요. 예, 많이들 보시고 우리 회원님들이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오늘 우리 회원님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는 준비를 해서 이 전 고점 돌파 매매 기법에 대해서 조금 더 세세하게 교육 강의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오늘 좀 만족하셨습니까? 자, 오늘 강의가 나는 만족스러웠다, 나에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그리고 예,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추천 한번 눌러주시고요. 아, 오늘 강의가 근래에 제일 좋았어요. 동남이. 아까 아침에도 들어놓고, 야, 아까 아침에 장중 강의 때도 다 들으셔놓고 또, 왜 그러세요, 또. 예, 좋습니다. 자, 우리 회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예, 현재 이 방송은 녹화 방송으로, 또 제 카페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예, 차후에 또 시간 내서 반복해서 계속 예,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회원님들 그 주변에 이 주식 하시는 분들이 있다거나, 예,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방법을 잘 몰라서 아니면 잘못된 매매 습관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예, 우리 카페를 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페에 가서 같이 공부하자 해서 그 교육 강의 동영상도 좀 보여주시고, 뭐 비중 조절 계산기 설치하는 방법 모른다. 그러면 그것도 회원님들이 좀 같이 좀 설치도 해주시고 좀 도와가면서 서로 이렇게 좀 도와가면서 예, 같이 좀 함께 예,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자 그런 또 투자자 예, 하나의 또 한 명의 예, 트레이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회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자, 그러면 제 방송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예, 저는 내일 방송에서 내일 야간 방송에서 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